빠방 하이. 오늘은 짱구가족 시리즈의 완결편 짱구가족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입니다. 앞부분은 새로운 영상, 뒷부분은 기존 짱구가족 영상 몰아보기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짱구가족의 소름돋는 비밀 탑 30 시작하겠습니다. 고! TV 보다가도 싸우고 불임 가지고도 싸우고 사소한 걸로 매일 싸우는 이 부부. 이렇게 매일 싸우지만요, 둘이 금술은 엄청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짱구 엄마의 소나무 취향. 어렸을 때부터 덕질한 연예인이랑 똑같이 생겨서 그런지 짱구 아빠를 엄청 사랑하죠. 이거 보세요. 복미선 맞선 상대 소개해줄 때도 이랬다는. 뭐? 사랑하는 건 짱구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삼겹살 배라고 놀리긴 하지만요, 짱구 엄마한테 애정 표현도 은근 많이 하죠. 이런 좋은 금술 덕분인지 결혼한 지 1년 만에 짱구 출산, 4년 후에는 짱아를 낳았죠. 하지만 미래를 봐도 안 보이는 셋째. 왜 셋째는 없는 걸까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짱구의 방해 공작 때문. 국내에는 검열 때문에 대부분 삭제됐는데요, 본판에는 꽁냥꽁냥 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죠. 하지만 대부분 짱구 때문에 실패. 그 흔한 뽀뽀도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건 엄마 아빠가 식중독으로 입원했던 에피소드. 입원하는 장면부터 보여줘서 뭔가 뚝 끊긴 느낌이었는데요, 앞에 장면은 이렇습니다. 와! 짱구를 일찌감치 재워놓은 짱구 엄마. 아빠와 뜨밤을 보내기 위해 옷도 차려입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선물로 받은 명란젓을 먹고 꽁냥꽁냥 되다가 식중독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입원한 거였죠. 이때 화장실이 급하니까 문을 부숴버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꿀잼이었는데 미방용돼서 아쉽습니다. 또 다른 미방용부는 밤은 어른들의 시간이야 편. 제목만 봐도 주제가 참 투명하죠. 여기에서는 아예 부부끼리의 수신호를 개발했습니다. 짱구 엄마가 오늘 밤 어떠냐고 하니까 짱구 아빠도 오케이. 하지만 짱구가 둘이서만 파티하는 거 아니냐며 사사건건 방해하죠. 결국 이날 밤도 실패. 짱구에게 눈치가 생긴 이후로는 뜨밤을 보내지 못한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죠. 이렇게 매번 실패하던 짱구 엄마 아빠. 최근에는 드디어 뽀뽀에 성공합니다. 4시 유원지로 놀러가는 날 갑자기 짱구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애들을 봐주기로 하죠. 덕분에 유원지를 돌아다니면서 과거 회상도 하고 신나게 꽁냥꽁냥 됩니다. 그리고 라스트 팡, 결국엔 막판에 성공하죠. 이렇게 셋째가 태어난 걸까요? 짱구 30주년 기념 셋째 떡밥은 뒤에서 확인하세. 요크르트. 딱 보면 천생연분인 두 사람. 하지만 서로 첫사랑은 아닙니다. 이 둘의 과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짱구 아빠와 짱구 엄마의 과거. 어째 짱구 짱아랑 쏙 빼닮았죠. 이 둘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짱구 엄마는 과거에 미모로 날렸는데요, 학교에서도 핵인싸, 남자들한테 고백도 많이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짱구 아빠는 정반대였습니다. 시골 중학교에서도 촌스럽기로 유명했는데요, SF 동아리의 일원으로 아싸 취급이었다고. 특히 악성곱슬 때문에 매번 여자한테 차였다고 하죠. 이랬던 짱구 아빠에게도 첫사랑이 있었으니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날 동창회 소식을 들은 짱구 아빠. 옛 첫사랑도 온다는 얘기에 벌써부터 신이 났습니다. 둘이 썸이라든가 뭐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짱구 아빠가 첫사랑에게 공을 전달해준 게 끝이었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동창회 날 예상과 달리 풀이 죽어서 돌아오는데요, 왜 그러냐고 묻자 짝사랑했던 여자가 아줌마가 다 됐다고. 대반전. 짱구 엄마는 바로 당신도 이미 아저씨라고 일침을 날립니다. 우프네요. 그렇다면 어른제국 회상에 나온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의 정체는 만화책에 나옵니다. 역시나 동창회에 참석한 짱구 아빠. 동창들과 만나서 신나게 마시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네, 짱구 아빠의 짝사랑이었죠. 둘은 반가운 듯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죠. 이 동창을 짝사랑했던 짱구 아빠. 어느 날 용기 내서 사귀자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로 까이죠. 베리베리 씁쓸한 추억이네요. 이 둘은 어쩌다 밖에서 다시 만납니다. 여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꺼내는데요, 말을 이어가려다가 그냥 끝내버리죠. 그리고 다음날 짱구 아빠를 다시 떠올리는 동창. 사실 정말 그때 기뻤다며 회상하는 걸로 마무리. 짱구 아빠는 확실히 과거엔 인기가 없었지만 나이 들고 많아진 것 같네요. 역시 정변의 아이콘. 뭐? 과거가 이러하면 어떻습니까? 둘이 천생연분인걸요. 예쁜 자식들도 있지, 흰둥이도 있지, 2층 집에 마당도 있지. 이미 성공한 삶이죠.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부부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짱구네 첫 집부터 와르르 맨션, 그리고 지금 집까지 그 슬픈 히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짜자잔. 이게 뭐냐고요? 짱구네 첫 번째 집, 그 이름하여 허름 맨션. 아니 장명 센스 어쩌냐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허름한 맨션입니다. 역에서도 멀지, 좁지, 허름하지, 최악의 환경이었는데요, 이만큼 신혼
때는 쪼들리는 삶을 살았죠.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도 못 갔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래서 최근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둘이 앉아도 좁은 이 집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세가 싸기 때문. 짱구의 배경인 카스카베시에 비슷한 연식, 비슷한 구조의 맨션을 찾은 결과 월세는 한화로 23만원 수준. 과거임을 감안했을 때는 더 저렴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저렴한 집에서 월세 살이하던 짱구 가족. 짱구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데요. 그곳이 바로 지금 짱구네 집. 무려 35년 대출받고 이사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도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일본의 한 주택 전문가가 짱구 집 시세를 계산했는데요. 실평수 23평, 부지 면적 33평, 방 3개, 2층 집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이 집 매매가 2.5억으로 예상한다고. 와우! 그냥 우리나라 집 값이 미친 것 같네요. 잠깐 이사했던 와르르 맨션 가격은 어떨까요? 비슷한 시세를 찾아본 결과 월세 25만원 컷. 역시 저렴하네요. Anyway, 소문처럼 부잣집은 아니지만요. 신혼여행도 못 가고 힘겹게 자수성가한 짱구 부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이렇게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 허리를 졸라매는 짱구 아빠 용돈 덕분이었죠. 한 달 용돈이 무려 20만원, 식비가 최소 7천원인 거 감안하면 거의 밥밖에 못 먹는 돈인데요. 돈 없을 땐 도시락을 싸오고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연봉이 7천만원에 육박한다는 건 안 비밀. 그래도 나름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 먹는 짱구 아빠. 이래서 그런 걸까요? 독특한 스피노프 작품이 나왔는데요. 짜자잔, 짱구 아빠 노아라 히로시의 첨심. 우와, 전혀 짱구 아빠 같지 않은 이 비주얼. 이건 짱구 25년 기념작으로 무려 공식 스피노프 작품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고독한 미식가 컨셉인데요. 주인공은 가족을 생각하는 가장 신형식. 제한 시간 안에 그날의 컨디션과 지갑 속 사정을 고려해 뭘 먹을지 재빨리 판단 후 최고의 점심을 먹는다는 내용입니다. 먹방 작화 보세요. 군침이 절로 돌죠. 하지만 먹방 작화만 좋을 뿐. 짱구 아빠 그림체 보면 이게 짱구가 맞나 싶죠. 내용도 짱구 아빠 이름만 갖다 썼지 원작과는 상당히 다른 결의 작품인데요. 얼마나 평이 안 좋았는지 연관 검색어가 이렇다는 평가가 이렇긴 하지만요. 큰 기대 안 하고 보면 재밌는 먹방 스피노프입니다. 이런 만화 말고 정식 애니 스피노프로 나오면 좋겠네요. 나이를 안 먹는다는 설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초창기, 신년 에피소드, 크리스마스 에피소드 등 기념일 에피소드가 많았죠. 그 중에 어머니날, 아버지날 편도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일본에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 아버지날 따로따로 있는데요. 초창기 짱구에서는 각각에 맞게 특별편이 방영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방영됐는데요. 이게 은근 꿀잼이라는. 먼저 어머니날 편, 내일은 어머니날. 아침부터 유치원에서는 어머니날에 뭐하냐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철수는 카네이션은 촌스러우니 장미를 해준다고 하고, 맹구 는 말 잘 듣는 게 최고 효도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네요. 역시 대단한 녀석. 짱구는 뭐 할까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그림 선물을 하고 어깨 안마 쿠폰을 주기로 합니다. 만 쉽게 될 리 없죠. 이게 엄마 그림. 자기가 봐도 이상한지 욕먹을까봐 방에 던져놓고 나옵니다. 아쉬운 대로 일이나 도와주려 하는데 바로 난장판 쳐놓고 도망치는 이 녀석. 열받은 엄마는 바로 짱구 잡으러 2층으로 따라 올라가죠. 그때 보이는 짱구 그림 보고 감동을 먹습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어깨 두들겨주는 걸로 마무리. 아버지의 날 편도 꿀잼입니다. 오늘은 짱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에 찬 짱구 아빠. 하루 종일 상상하면서 즐거워하는데요. 어째 뭘 하려는 것 같지가 않죠. 살짝 의심스럽던 찰나 보이는 선물 상자. 저게 내 거구나. 기분 좋아진 짱구 아빠는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줍니다. 이거요? 물론 짱구 아빠 선물이 아니었죠. 아는지 모르는지 백화점에 간 짱구 모자. 그 사이 짱구 아빠는 신세 한탄을 하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짱구 엄마는 백화점에 가서야 오늘이 아버지의 날인 걸 깨닫고 급하게 선물을 사오는데요. 처음엔 시크한 척 하더니 둘이 자리를 비우니까 신나하며 춤을 춥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기분 좋게 파티를 하는 걸로 마무리. 역시 믿고 보는 미방영편. 요즘은 이런 기념일편이 없어서 아쉽네요. 다들 크레용 신짱이 성인 만화였던 건 아시죠? 하지만 크레용 신짱 성인판 이전에 다른 버전이 있었다는 거 모르실 겁니다. 짱구는 다라쿠야 스토어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파생됐는데요. 다라쿠야 이야기는 전국 체인 있는 대형 슈퍼마켓을 무대로 한 개그 만화로 특정 주인공은 없지만 각 매장의 개성적인 점원들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나름 히트를 치고 상관에서는 스피드아웃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다라쿠야 스토어의 창업자 니카이도 신노스케의 어린 시절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캐릭터가 지금의 짱구의 모델인데요. 이때 촉을 느낀 편집자가 짱구를 개별 작품으로 분리하는 걸 추천하고 우리가 아는 크레용 신장 성인판이 나오게 됩니다. 단행본으로 나오기 전 네컷 성인 만화로 만화 액션이란 잡지에 연재되는데요. 잡지 자체가 성인 잡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초기 설정은 엄청 하드코어했는데요. 짱구가 떡잎 유치원에 입학하는 게 아닌 전학 오는 걸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전설의 일화는 단행본에 실리지도 못했습니다. 짱구가 전학생이라는 설정 외에도 짱구 엄마 소개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래 짱구에게 유학 간 누나가 있다는 설정도
설정도 있고요. 떡잎 유치원에 악어 우리가 있다는 설정 등 지금 보면 재밌는 설정들이 많습니다. 우와? 오늘 짱구는 못 말려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네요. 저도 하나의 집사로서 동물을 책임감 없이 키우는 사람들을 싫어하는데요. 액세서리처럼 사서 안 맞으면 버리고 이러시면 안 되죠. 흰둥이도 이런 유기견 출신이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흰둥이와 짱구 가족의 역사는 고인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벌판 바위에 묶여있던 유기견 흰둥이, 길 가던 짱구 가족이 발견하고 키우기로 하는데 이게 웬걸? 맘모스보다 더 컸죠? 는 페이크! 짱구와 흰둥이는 떡잎마을 어느 골목길에서 처음 만납니다. 허름한 종이박스 안에 있던 흰둥이, 마음 착한 떡잎마을 방범대는 불쌍하니 데려다 키우자고 하는데요. 마음만 착했나 봅니다. 철수는 고급 맨션이라 안 되고, 유리는 고양이를 키워서 안 되고 다 안 돼서 짱구의 아이디어로 훈이네 집에 몰래 갖다 놓을까 하다가 얼떨결에 짱구가 떠맡게 되죠. 집에 몰래 데려갔는데 바닥에 똥을 싸고 엄마 이태리 명품 원피스를 벌레짝을 만들고 그대로 다시 길바닥으로 쫓겨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무적 필살기인 밥 주고 산책시키는 건 내가 할 테니 키우게만 해달라 스킬시전으로 마음이 약해진 짱구 엄마, 결국 흰둥이를 키우기로 하면서 짱구 가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사실 이 사이에 숨겨진 스토리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원판에서는 짱구가 다시 골목길에 되돌려 놓으러 갔다가 흰둥이 박스에 들어가는데요. 길 가던 경찰이 짱구를 흰둥이로 착각하고 아이를 길에다 버린 줄 알고 난리가 납니다. 경찰이 집에 이 둘을 데려다주고 항의하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키우기로 결정하는 스토리입니다. 만화책 일본판, 다른 나라 버전도 이 스토리인데 이상하게 한국판만 이 중간 내용이 통편집됐죠. 방영 당시가 90년대인 거 감안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약해져서 받아준 것처럼 보여주는 게 아름다워 보이니 천사의 편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경찰이 없었어도 결국엔 마음 약해져서 튀었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동심이 살짝 하게 되려 하네요. 틈만 나면 서로 오해하고 이혼하자며 가출하는 두 사람.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둘이 너무 사랑하고 있죠. 애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크레용 신작 만화책에서는 난리 납니다. 아직도 신혼처럼 둘이 만화책으로 직접 보시고요. 이 둘은 짱구는 못 말려 덕분에 결혼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둘의 연애 당시 인기 애니가 짱구는 못 말려였다고 하죠. 짱구 엄마의 절친 미숙이 아줌마가 들려준 둘의 러브 스토리. 둘은 길에서 손수건을 떨어뜨리며 첫눈에 반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기만 하고 영 답답한 이 남자, 프로포즈를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짱구 할아버지가 찾아오는데요. 둘이 결혼할 거냐는 질문에 우물쭈물대는 짱구 아빠. 우유부단함에 마음 상한 할아버지는 사위로 세탁소집 아들을 점 찍어놨다며 둘의 연애를 반대합니다.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짱구 아빠가 바람 피운 걸로 착각한 짱구 엄마는 세탁소집 아들과 연애를 시작하고 이 둘은 헤어지게 되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로를 적당히 잊었을 때쯤 서점에서 마주칩니다. 그렇게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죠. 이때부터 티격태격대던 할아버지들, 특히 짱구 외할아버지는 파워 반대를 하는데요. 그러던지 말던지 친할아버지는 TV를 켜고 짱구는 못 말려를 감상합니다. 상견례하다가 가쁜 TV 감상 타임. 그 프로그램엔 짱구와 말투랑 행동이 똑같은 말썽꾸러기가 나오고 짱구 엄마는 저런 애를 낳아도 절대 때리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겠다는 실언을 합니다. 마냥 웃죠. 반면에 짱구 아빠는 엄하게 혼내겠다고 하는데요. 너무 물러 보여서 짱구 아빠를 싫어했던 외할아버지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열렸는지 둘이 애를 낳은 후에 생각해보라며 급발진을 합니다. 결혼을 허락해준 거죠. 결국 짱구는 못 말려 속 짱구는 못 말려를 보고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 프로그램을 본 짱구의 반응이 킬링 포인트인데요. 왠지 천박한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짱구야, 이건 자기 디스인 거냐? 복미선의 또 다른 별명 짠순이. 그래도 가족들 먹는 것엔 돈을 아낌없이 쓰죠. 옆 동네 아린의 엄마랑 비교하면 요리사급인데요. 매일같이 짱구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안주도 수준급으로 준비하고 목욕물까지 받아놓는 등 가족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뭐 이렇게 가족 사랑하는 열성주부인 건 알겠는데 가끔 이해되지 않는 모먼트. 유리 엄마 도시락 대결을 한다거나 유치원 엄마들이랑 기싸움하는 모습들 보면 가끔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일본 특유의 유치원 문화 때문입니다. 일본 유치원은 엄마와 아이가 같이 다닌다고 할 정도로 엄마의 많은 참여를 요구합니다. 참관 수업은 틈만 나면 하고 직접 만든 물품을 파는 바자회, 참여 수업이 많은데요. 엄마가 직접 등판하다 보니 경쟁도 엄청나다고 하죠. 진짜 특이한 건 유치원 입학 시 엄마들이 면접을 보는 문화인데요. 치마만 입어야 한다든지 발가락이 보이면 안 된다든지 깐깐한 복장 규정까지 있습니다. 이런 복장 규정은 학부모 설명회나 참관회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만 봐도 모두 치마에 정장 계열을 입고 있죠. 엄마들 유치원
있던 방문복장 전문숍도 많다는 후문. 경쟁은 식사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마이 도시락이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 캐릭터 도시락 등 예쁜 도시락을 매일 다르게 싸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죠. 도시락 전문 잡지까지 있다고 합니다. 짱구에도 도시락 잡지가 나왔는데요. 백과 완두콩, 비엔나 외계인의 침략 등 만들기도 참 어려워 보이죠. 유치원도 유치원이지만 사실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경쟁은 시작됩니다. 집 근처 엄마들끼리 공원 대비라는 걸 해야 하는데요. 아이가 2살 때 집 근처 공원에서 다른 아이 엄마들이랑 어울리는 독특한 문화이죠. 공원 대비를 잘못하면 아이들이 왕따 당할 수도 있어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짱구 엄마도 공원 대비하려고 스타일을 바꾸기도 했고요. 공원 대비를 망설이는 유미 엄마를 도와주기도 했죠. 여기서도 엄청난 기싸움. 와우! 사회생활은 짱구 아빠만 하는 게 아니었네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빌런들, 오수, 닭살 커플, 최근엔 꽁냥이까지. 이 빌런들이 짱아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 아셨나요? 만악의 근원 짱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초창기 짱구는 못 말려는 제목 그대로 짱구는 못 말렸습니다. 표정에도 광기가 넘쳐나는 순수학 데빌구. 초기엔 성인용 만화였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사고치는 클라스도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죠. 짱구는 절대적인 원톱 빌런. 이야기도 혼자서 사고를 치면 엄마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당하는 단순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예상치 못하게 작품은 조대박을 치고 너무 하드코어한 짱구의 만행에 학부모의 항의는 빗발칩니다. 게다가 짱구 혼자서만 사고를 치다 보니 소재도 한계에 다다랐죠. 이에 우스이 요시토 작가는 가족 만화로의 변신을 시도하는데요. 그렇게 분위기 새신차 등장한 게 짱아인 겁니다. 짱아의 원작 이름은 히마와리. 계획에 없던 캐릭터라 이름도 없었는데요. 애니 시청자의 응모를 받아 이름을 선정했죠. 무려 107,135명이나 응모했다는. 왜 하필 이 이름이냐고요? 히마와리는 해바라기, 성씨인 노아라는 들판이라는 뜻. 즉 짱아의 원작 이름은 들판의 해바라기인 셈입니다. Anyway, 이렇게 급하게 투입된 짱아는 말 그대로 짱아대란을 일으킵니다. 모든 것이 바뀌며 작품은 쑥대밭이 됐죠. 그림체도 대부분 바뀌고 캐릭터들의 성격도 모조리 바뀝니다. 물론 가장 많이 변한 건 짱구인데요. 혼자 독차지하고 있던 빌런 특성을 짱아 포함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나눠줍니다. 덕분에 닭살 커플, 오수 등 전담 빌런들까지 등장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짱아로 인해 대형 하차 사태까지 벌어지는데요. 무궁화반 담임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심지어 철수까지 전학으로 하차했다는 사실. 물론 독자들의 항의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요. 이런 엄청난 변화로 인해 시청률도 급상승. 짱아 대란 이후에 짱구는 못 말려도 전국구적 인기를 끌게 됩니다. 짱구도 오빠라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좀 더 의젓해지고 감동편도 많이 생겨났죠. 정말 짱아가 없었으면 짱구가 지금 같은 인기를 끌지는 못했을 것 같네요. 몇십 년 동안 끊이지 않는 떡밥, 짱구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 사실 미래 떡밥은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한번 제대로 나온 적이 없죠. 이건 초등학교 때, 이건 복싱부가 됐던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옷만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짱구 상상 속에서는 몸 크기만 키워서 나오죠. 짱구 엄마, 짱구 아빠, 짱아, 흰둥이 주니어까지 등장인물들 미래 모습들이 제대로 나왔던 폭풍을 부른 신부편에서도 짱구 얼굴만은 가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짱구 정면 얼굴처럼 미래 모습 안 그리는 게 가이드인 듯. 해외팬 일러스트만 봐도 미래 모습 보여주면 반응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쉽네요. 하지만 국내 미방영분 중 짱구 얼굴이 나온 에피소드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아빠와 야구하자 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혼자 무탄 꿈을 꾸는 짱구 아빠. 눈무슨 꿈속에서는 짱구 엄마, 현실에서는 짱구에게 참교육을 받죠. 일주일에 한 번뿐인 주말, 엄마는 콘서트에 가겠다고 떠나버리고 결국 짱구랑 아빠만 남습니다. 좀 쉬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둘 짱구가 아니죠. 별 꼬장꼬장을 다 부리다가 결국 공원으로 끌려 나옵니다. 오늘 짱구와 할 놀이는 야구. 그런데 이 녀석 운동신경이 거의 0에 수렴하죠. 그러다 운 좋게 받아쳤으니 그때 아빠의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짱구가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호강하는 상상이죠. 홈런 때리는 거 보세요. 이번에도 얼굴을 안 보여주는 듯 하더니 짱구의 얼굴을 잠깐 비춰줍니다. 와! 생각보다 멋진데? 이렇게 혼자 김치국 마시는 걸로 끝나는 에피소드인데요. 짱구의 미래 얼굴을 건질 수 있었죠. 액션 가면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유일한 공식 작화이고요. 이후에는 미래 얼굴은 나오지 않았죠. 앞으로 존재할 길만 걸을 것 같아서 변함. 얼마 전 SNS를 강타한 소식. 크레용 신짱 연재 30주년 기념으로 짱구의 새로운 가족이 나온다는 뉴스. 짱덕들은 제발 짱구의 새로운 동생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은근 짱덕들도 텃세가 심하다고. 두둥.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신크레용 신짱 9권에 짱구 그리고 짱아의 동생이 등장하고 만 거죠. 게다가 짱구랑 짱아 대충 합쳐놓은 이 성의 없는 디자인은 무엇? 저 포함 짱덕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페이크. 짱구 초등학교 에피소드처럼 미래를 그리는 스페셜 에피소드였는데
나왔는데요. 5년 후 짱아가 떡잎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0주년 기념 짱구의 새로운 가족은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그리고 이 아이들. 정체는 각각 짱구 아빠의 형, 예비아내, 그 자식들입니다. 짱구 아빠의 형은 짱구 엄마보다 짠도르인 성격이고요. 이혼한 돌싱녀를 예비아내로 맞아 결혼 전에 짱구네 집으로 여행을 왔다는 내용입니다. 네, 돈 아끼려고요. 와우! 그나마 짱구 동생은 아니라 다행인데요. 빨리 싱크레용 신장 식권이 정발돼서 볼 수 있기를. 짱구는 못 말려 공식 믹스견 흰둥이. 작은 체구, 새하얀 털을 봤을 때 말티즈일 것이다, 아니다 비숑일 것이다, 둘 다 아니고 푸들이 맞다. 흰둥이 품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영광의 불고기로드 편에서 흰둥이 실사 느낌이 나왔는데요. 이때 보면 영락 없는 말티즈가 맞습니다. 사실 품종에 대해 싸우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게 지금 그림체도 단순하긴 하지만 초창기 작화 보면 진짜 단순하죠. 품종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귀엽게 그린 듯한 비주얼입니다. 47권이 되어서의 설정 확립이 되며 흰둥이의 슬픈 과거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두 개가 말티즈인 믹스견으로 추정됩니다. 보르시치라는 엄마에게서 사형제 중 한 마리로 태어난 흰둥이. 유독 엄마 포함 가족들과는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죠. 흰둥이는 보르시치가 잠깐 집을 나갔을 때 오갈 데 없는 개 사이에서 난 이부 형제이기 때문에 외모가 다른 거죠. 그러던 중 갑자기 견주인 루네 아빠가 쓰러지고 돌발성 게알러지라는 생전 처음 듣는 병을 진단받는데요. 결국 이 강아지들을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나머지 3마리는 주인을 만났는데 흰둥이와 엄마인 보르시치만 주인을 구하지 못해 보건소로 입양될 위기에 처하죠. 견주 루는 흰둥이라도 구하기 위해 집에 있는 박스 안에 넣고 골목길에 내려놓는데요. 다행히도 짱구가 집에 데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흰둥이가 짱구네 집에서 행복해하는 걸 본 후 마음 놓고 떠났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정말로 행복해하는지 제대로 본 거 맞냐고. 그냥 유기견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네요. 어렸을 때는 쥐꼬리 월급이라고 무시했던 짱구 아빠. 몇 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서울 근교 마당 딸린 2층 집에 자차도 가지고 있지. 어마어마한 스펙의 소유자이죠. 그리고 한동안 인기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SNS에서 난리가 났던 짱구 아빠의 학력. 명문대학인 와세다 대학 출신이라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루머로 밝혀졌죠. 과거 회상신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졸 아니면 대학교 중퇴로 추정됩니다.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하고 파친코에서 놀고 있는 장면 이 나오죠. 노래하는 엉덩이 폭탄 편에서는 15년 근속기념으로 여행권을 받았는데요. 계산해보면 20살부터 일한 셈이니 고졸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강원도에서 아빠와 농사지으며 공부하다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짱구 아빠. 서울에 올라와 한동안 파친코를 전전하며 방황하다가 떡잎 상사에 취업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 집도 얻고 가족도 얻고 자수성가한 겁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땀 뻘뻘 흘리며 밤늦게까지 일하니 발냄새가 지독할 수밖에요. 물론 짱구 아빠 발냄새는 선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양말에서 버섯이 자라나기도 했죠. 와우! 오늘도 평화로운 자본주의. 한 기업이 여기서 냄새를 맡습니다. 아, 양말 냄새 아니고 돈 냄새요. 세가토이즈는 짱구 장난감 출시 기념으로 아예 이 양말을 그대로 구현하는 만행을 벌이는데요. 짱구 아빠 양말 냄새의 100분의 1 강도로 제작했는데도 극악의 냄새라고 합니다. 이 양말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는데요. 세제업체와 세탁기 업체가 전시회가 끝나면 양말을 빨아도 되냐며 도전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대결은 쿨하게 성사. 처음엔 악취를 측정하니 최대치인 8, 그리고 세탁한 후 결과는 0. 세제와 세탁기 연합의 승리로 끝나죠. 세 계엄 모두 톡톡한 홍보 효과를 보는데요. 여기서 부족했나 봅니다. 몇 달 뒤 방영된 이 장면. 여기에 간접 광고가 포함됐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트윗 대결에 참가했던 샤프 세탁기와 냄새 측정기. 그리고 또 한 장면에서는 세가토이즈의 짱구 장난감이 보입니다. 발냄새 하나로 간접 광고까지 따내다니 참 대단하네요. 무려 22세의 젊은 나이에 짱구 아빠와 결혼한 복미선씨. 지금은 5살짜리 아들, 1살짜리 딸이 있는 베테랑 주부 다 됐죠. 그래봤자 29살이란 사실. 과거에는 24살만 넘어가도 노처녀 소리 듣던 시절이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요. 짱구 엄마가 29살이란 걸 처음 알았을 땐 베리베리 충격이었죠. 아이유, 지연, 유승호와 동갑이죠. 사실 머리 스타일이 문제지 머리 스타일만 바꾸면 지금도 어려 보인다는 사실.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설정상으로는 세계관 최강급 미인이죠. 하지만 매일같이 사고를 치는 짱구 짱은 남매를 키우니 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극장판에서 하루 일과가 나왔을 땐 맹짓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 가족 밥 차려주고 자전거로 짱구를 등원시킨 다음에 짱아 겨우 재우고 나서 자기는 컵라면으로 때우는 칸미선. 유일한 휴식 시간은 짱구가 유치원 가 있는 낮잠 시간입니다. 이런데 맨날 낮잠만 잔다고 구박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이런 상황은 이해되지만 짱구 엄마는 조금 게으르긴 합니다. 취미는 낮잠 자기와 밥 먹고 누워서 TV 보기. 냉장고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로
상품들로 꽉 차있고 옷장은 뭐 말해봐야 입 아플 정도죠. 잘못 열었다간 요단강 갈 수 있습니다. 가계부 쓰는 것도 작심삼일, 영어 공부도 작심삼일, 뭐든 다 작심삼일로 끝나는데요. 특히 다이어트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죠. 이렇게 패기 좋게 시작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살 빼는 거 매번 실패하고 삼겹살 배라고 놀림당하는 짱구 엄마. 이런 사진들 보면 대체 어디가 삼겹살 배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 충격적인 체지방 결과가 나왔죠. 짱구 엄마의 체지방률은 무려 32%. 와! 그리고 이건 미래 모습이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작심삼일은 그만해야겠네요. 아직 한 살인데도 극강의 빌런 역을 자랑하는 짱아. 나이 들면 어떻게 될는지 짜자잔. 네, 국제경찰이 됩니다. 짱아의 미래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짱아의 성장기를 나이 순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2짤, 지금보다 좀 더 길어진 머리. 짱구도 당하고 엄마도 당하고 아빠도 들었다 놨다 갖고 놉니다. 짱구랑 판박이네요. 다음은 5짤, 짱아도 떡잎 유치원. 그것도 해바라기 반에 들어갑니다. 선생님한테 막말하는 거 못세요. 와! 미인개미 파워로 떡잎 유치원을 제패하는데요. 짱구를 능가하는 빌런으로 성장했죠. 여기서 잠깐, 짱아는 초롱이 아니었나요? 12기에 등장해서 떡밥에 어그로만 잔뜩 끌고 회수도 안 하고 사라진 초롱이. 5년 후 짱아이다, 수지와 짱구의 딸이다, 말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짱아라는 썰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초롱이의 원작 이름은 신코. 짱아 처음 등장하기 전 이름도 신코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원래 신짱과 비슷한 라임에 신코로 이름을 정하려 했었는데요. 이름 선정 이벤트를 하면서 히마아리로 바뀐 겁니다. 제작진도 이 부분을 노려서 초롱이를 등장시켰을 확률이 높은 거죠. 뭐 이제는 떡밥 회수할 생각도 없어 보이지만요. 에이, 이게 뭐야. 여기까진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빠방이들은 짱아가 할머니가 된 적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짱구는 한 박사님의 연구소에서 약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가져옵니다. 이 약은 빠르게 성장하는 약. 짱아가 신기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원샷을 때립니다. 순식간에 짱구보다 커진 짱아. 짱구에게 제대로 복수하는데요. 여기까진 great. 하지만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덧 어른이 되고 금방 아줌마가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되고 말죠. 급격한 노화로 목숨까지 위험해진 짱아.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랑했다며 진심 어린 말을 하고 쓰러집니다. 짱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짱아를 얻고 박사님에게 데려갑니다. 위기의 순간 다행히도 해독제를 먹고 원상복귀되는 걸로 마무리. 극장판으로 만들면 대박날 것 같은 감동편이네요. Anyway, 짱아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때까지 미모가 엄청나네요. 얼마 전 AI가 그린 짱구 실사가 엄청 돌아다녔죠. 짱구, 짱구 엄마, 짱구 아빠, 철수, 훈이, 유리. 다시 봐도 싱크로율 9이군요. 하지만 이건 페이크. 짱구도 공식 실사 작품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실사음악령에 사로잡힌 일본. 짱구 역시 그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발라드, 이름 없는 사랑 노래, 극장판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짱구 극장판 10주년 기념 공식 실사 작품이죠. 짱구 외에도 짱구 엄마, 짱구 아빠, 그리고 극장판 주인공인 비룡, 연희공주. 비룡은 우리나라에서 초난강으로 유명한 구산하기 치유씨가 맡았습니다. 뭐? 캐릭터 싱크로율만 보면 배드한데요. 너무 욕먹을 걸 걱정했는지 짱구 가족 이름이랑 설정을 살짝 변경. 스토리의 중심도 비룡과 연희공주의 러브스토리로 옮겨왔습니다. 이외의 설정이나 스토리는 거의 동일. 애니와 비교하는 재미가 있죠. 어느 날 오래된 나무에서 편지를 발견한 짱구. 갑자기 정신을 잃고 그 사이 전국시대로 시간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비룡의 목숨을 구해주죠. 이후 짱구 엄마 아빠도 과거로 도착하고 다같이 전쟁에 휘말린다는 내용인데요. 슬픈 점은 결말도 동일하다는 것. 극장판 1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이다 보니 작품성이나 완성도도 높아서 은근 볼만합니다. 개봉 기념으로 비룡과 연희 환생 스페셜 에피소드도 나왔는데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죠. Anyway, 명작은 명작인가 봅니다. 이 수많은 떡밥들도 모자라서 순정 만화로 또 한 번 리메이크 됐다는 사실. 짜자잔. 이게 짱구의 순정 만화 버전. 와우!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게 공식 리메이크라는 겁니다. 조금 내절이긴 한데 흥미롭네요. 패러디 맛집 짱구는 못 말려. 겨울연가, 서유기, 행복한 왕자, 피노키오, 반지의 제왕, 드래곤볼, 나홀로 집에, 금면라이더, 명탐정, 짱난. 귀여워. 쭈내줘. 이런 명작들 패러디는 물론 공식 콜라보도 많이 하는데요. 빨간망토 차차에도 잠깐 등장했다는 사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아따맘마이죠. 갑자기 아린의 집에 찾아간 짱구. 어린이 신문기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인형탈은 덥지 않냐며 1차 극딜, 외계인은 아니냐며 2차 극딜. 짱구는 대폭발한 아줌마를 피해서 도망. 엔딩에 엉덩이 춤을 추는 걸로 전설의 콜라보는 마무리됩니다. 한 번은 셀러문에도 등장했는데요. 공원에서 운명적 만남을 상상하는 꼬마세라. 어떤 꽃미남이 뜬금없이
뜬금없이 짱구 인형을 떨어뜨리는데요. 진짜 운명적 사랑을 만난 걸까요? 는 무슨 양파 좋아하냐 피망 좋아하냐 물어보면서 춤추다가 급기야 바지까지 벗어버리는데요. 바로 꿀밤 맞고 엄마에게 끌려갑니다. 이때 짱구랑 짱구 엄마 성구가 특별 출연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화제되고 좋게 끝난 콜라보도 있지만 괜히 했다가 사이만 나빠진 콜라보도 있습니다. 바로 도라에몽 혼자 놀기 만렙 짱구가 친구랑 도라에몽 1인 2역 상황극을 하는데요. 그때 꺼낸 게 도라에몽 헬리콥터. 그런데 하필 엉덩이에 꽂아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선풍기 앞에서 신나게 바람개비 놀이하다가 엄마한테 참교육 당하는 걸로 마무리. 이걸 보고 충격 먹은 도라에몽 제작진이 다시는 짱구랑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현재까지 어떤 패러디나 콜라보 소식도 없습니다. 워워 이제 그만 진정하고 화해하고 굿즈 내주면 안 될까? 주연인 듯 주연 아닌 주연 같은 우리 흰둥이. 짱구는 못 말려 인기 3대장으로 짱구 아빠 짱구 못지않는 인기를 자랑하죠. 밖에서 새는 인기 안에서도 샌다고 만화 속에서도 인기 스타인데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런 인기의 비결 첫째, 기능, 솜사탕 변신, 긁어긁어 먹먹, 훌라춤. 이런 기본 스킬들은 물론이고 짱구 심부름도 맨날 대신해주고 자기가 싼 병을 직접 뒤처리해서 짱구 아빠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짱구 가족 IQ를 다 합친 것보다 똑똑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운전하는 강아지 본 적 있으신가요? 둘째, 귀염뽀짝 외모. 이런 거 다 떠나서 우선 귀엽게 생겼죠. 귀여운 외모에 머리도 좋고 인성까지 좋으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단독 스피노프까지 나왔는데요. 다들 아시는 슈퍼흰둥이. 저는 피규어를 사긴 했는데 일화보고 항마력에 딸려서 잠시 접어뒀습니다. 동심 충전하고 나중에 다시 볼게요. anyway, 가끔 하는 짓 보면 강아지인 척하는 사람이 아닐까 킹리적 가심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진짜 사람이 된 적도 있죠. 이게 흰둥이의 사람 버전 모습입니다. 이 비주얼로 스피노프 나와도 대박날 것 같네요. 그냥 육아도 힘든데 짱구와 짱아 키우는 건 레알 헬입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당 떨어지는데요. 그러니 많이 먹고 쉬고 체력을 보충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랬다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단련된 짱구 엄마의 강력한 파워 및 기술로는 세계관 최강자급이죠. 짱구 엄마 소개서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공포의 주먹 돌리기, 코브라 트위스트 등 엄청난 필살기를 자랑합니다. 초창기 순수학 데빌구 시절에는 한 편에 최소 한 번은 꿀반 스매싱 장면이 나왔고요. 심지어 7콤보 연속으로 맞은 적도 있는데요. 그때 사고치는 클라스들을 보면 대충 이해도 됩니다. 이렇다 보니 짱구 엄마도 지금과는 달리 엄격한 엄마의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엄마와의 약속. 무려 133조로 이루어진 이 약속은 엄청나게 디테일한 조언까지 담고 있죠. 1조, 아빠 말투를 따라하지 않는다. 2조, 모르는 누나한테 말 걸지 않는다. 4조, 피망은 남기지 않고 먹는다. 6조, 아빠는 평범하게 깨운다. 52조,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밑에서부터 먹지 않는다. 100조, 곰에게 지갑을 주면 안 된다. 133조, 코타치 안에서 방귀를 뀌지 않는다. 와? 초반엔 꽤나 비중 있게 나와서 짱구도 다 외웠을 정도고요. 국내엔 미방영돼서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엄마와의 약속 주제가가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체벌이나 엄격한 모습들 때문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심지어 방송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수많은 비판들 끝에 갈수록 체벌 장면이 줄어들다가 요즘은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졌죠. 훈육을 한다고 해봤자 소리치는 정도의 모습만 나오는데요. 엄마와의 약속도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물론 짱구도 베리베리 순한 맛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요. 요즘도 재밌긴 하지만 가끔은 초창기 짱구도 그립네요. 짱구의 수많은 감동편들,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건 아기가 태어났어요 편이죠. 특히 엄마에게 해바라기 건네주는 장면은 다시 봐도 눈물이. 이 엄청난 감동편이 당시엔 미방영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10년도 넘게 지난 다음 엑스파일 3기에서야 겨우 부활했는데요. 짱아 탄생 관련 에피소드는 무려 20편, 그중 절반에 가까운 9편이나 미방영이 됐죠. 빠방이들도 몰랐을 짱아의 탄생사, 미방영 편을 포함해서 타임라인대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에피소드명은 우측 상단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따라 왠지 기운 없어 보이는 엄마. 두둥. 갑자기 피를 토하죠. 는 토마토 주스. 깜짝 놀란 짱구는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엄마에게 엄청나게 잘해주는데요. 알고 보니 임신 3개월 차였죠. 그 다음날부터 짱구 엄마는 입덧을 시작합니다. 임신한 짱구 엄마를 위해 짱구와 짱구 아빠는 엄마의 심부름꾼이 되는데요. 물론 쉽진 않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태교도 열심히 하고요. 온 가족이 착한 아이를 낳기 위해 품위 있는 삶에 도전하죠. 는 물론 실패.
그래도 아기를 위해 온 가족이 고군분투를 합니다. 어느덧 대망의 초음파 검사날, 이때 아기가 여자인 걸 처음 알게 되죠. 여자 아기 옷도 미리 준비하고 온 가족은 행복한 상상에 빠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배가 산더미처럼 커진 짱구 엄마, 큰이모와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와 집안일도 도와주고 진통이 올 것을 대비해 병원 가는 훈련도 합니다. 짱구 아빠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10년 넘게 피웠던 담배까지 끊는데요. 이날 이후로 짱구 아빠는 다시는 담배를 입에 대지 않죠. 이렇게 온 가족의 사랑 속에서 짱아가 태어나고 전설의 에피소드도 탄생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도 이름을 정하지 못하는데요. 결국 어르신들의 힘을 빌려 집안 전통으로 이름을 짓기로 결정. 각자 이름을 적고 종이 비행기를 던져 가장 오래 나는 비행기의 이름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스릴 넘치는 경쟁 끝에 짱구의 비행기가 끝까지 살아남고 이름은 짱아로 결정되죠. 여기까지가 짱아의 탄생사. 이 엄청난 꿀잼 에피소드 절반이 미방영이라니 완전 갬동 에피소드들인데 엑스파일로라도 다시 더빙해주면 좋겠네요. 참 많은 패러디 그리고 콜라보를 했던 짱구. 짜자잔, 이건 짱구와 키티 콜라보. 2019년에 키티 45주년 기념으로 콜라보한 건데요. 이거 진짜 귀합니다. 이렇게 콜라보 상품들이 나온 것은 물론 무려 8분짜리 콜라보 에피가 방영됐죠. 국내엔 판권 때문인지 미방영됐다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오늘은 색다르게 풀밭에서 뛰어다니는 짱구. 정체불명의 곰이 까마귀에게 납치당하고 구해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물론 짱구는 쿨하게 팩 사려다가 그냥 구해주죠. 답례로 돼지를 소환할 수 있는 봉을 주는데요. 얘일 줄 알았습니다. 티격태격대다가 헤어지죠. 이번엔 걸어가다가 헬로키티 발견. 얘는 퓨로랜드라는 놀이공원 사장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끊겼다며 하소연합니다. 그때 모든 사건의 원흉 헬로브리가 등장. 얘가 바로 옆에다가 짝퉁 퓨로랜드를 만들어서 손님을 다 뺏어간 건데요. 입장료는 10만원, 요상한 굿즈는 1000만원, 사진 찍는 데는 10억원. 제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간판까지 훔쳐가서 키티가 하는 곳은 짝퉁, 자기네가 진짜라고 우기죠. 키티와 짱구는 간판쟁탈전 시작. 연장을 하고 짝퉁 퓨로랜드에 잠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판을 되찾고 헬로브리는 참교육당하는 걸로 마무리. 사실 별 내용은 없는데요. 헬로키티와 짱구 조합이 정말 귀여운 에피소드입니다. 이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져 있는 100만 개의 서사들, 보건소로 입양된 엄마,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아빠,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까지. 흰둥이에 숨겨진 과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짱구는 못 말려 통틀어서 가장 슬픈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산책을 가다가 예쁜 강아지를 큰 개로부터 구해주는 흰둥이. 그날부터 머릿속에 그 강아지 생각뿐입니다. 집 없는 그 강아지가 걱정되어 자기 먹이도 맨날 갖다주고 풋풋한 사랑을 이어가죠. 그러던 어느 날 흰둥이를 반갑게 맞이하던 그 강아지는 골목길을 질주하던 차에 뺑소니를 당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슬픈 러브스토리가. 흰둥이의 비운의 러브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짝사랑하던 강아지가 하루아침에 팔려나가기도 하고 먹이를 주고 돌봐주던 새끼 고양이가 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강아지도 주인 닮는다고 짱구랑 성격이 비슷해서 완전 금사빠이죠. 한 번은 길 가던 강아지에게 한눈에 반해서 작심하고 다이어트한 흰둥이. 열심히 운동해서 식스팩까지 만들었는데 그 강아지의 취향은 뚱보였죠. 이러나 저러나 연애 성공률 0%네요. 여기서 잠깐, 빠방이들은 흰둥이가 유부남인 거 알고 계셨나요? 밍크라는 강아지와 첫눈에 반했는데 떡잎마을 방범대가 흰둥이를 위해 결혼식을 시켜주죠. 공식 러브라인으로 자주 나오더니 요즘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 후 한동안 짱구처럼 길거리를 선전하며 작업 걸던 흰둥이. 가장 최근 연애는 짱구 감동편에서도 소개한 선인장 대습격 외전에서 나오는데요. 이때도 결국엔 이별로 마무리했다는 슬픈 사연. 누가 흰둥이 연애 좀 하게 해주라. 물론 망가지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치질도 걸리긴 했지만 짱구 아빠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래나 20대에게는 인기가 없죠. 특히 게이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이 아저씨 기억하시죠? 결국엔 입술까지 뺏겼습니다. 그리고 짱구 아빠를 좋아하는 또 다른 계층이 있었으니 바로 여고생. 붉은 장미 삼총사의 용숙대장에 짝사랑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여고생에게도 러브레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어김없이 지옥철. 한 변태가 여고생을 성추행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지하철이 멈춰 짱구 아빠가 그 변태머리를 퍽 하고 칩니다. 짱구 아빠가 구해준 줄 알고 첫눈에 반한 이 학생은 전화번호를 따가는데요. 그 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출근길마다 마주치죠. 그러다가 사랑에 빠진 이 학생은 짱구 아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요. 짱구 아빠는 자신이 그렇게 멋진 아저씨는 아니라고, 그때 구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랬던 거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치안을 발견한 짱구 아빠. 이날은 당당하게 풀스윙을 날려 다른 여자를 구해줍니다. 멋지네요. 맨날 예쁜 여자만 보면 해볼쭉하지만 짱구 아빠는 짱구 엄마에게 일편단심입니다. 짱구 엄마와 짱구 아빠의 러브스토리는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SNS를 뒤흔들어 놓았던 짱구 아빠 학력 논란, 지난 영상에서 결국 고졸로 밝혀졌죠. 하지만 오히려 짱구 엄마가 대졸이었던 거 아셨나요? 지금은 집안일만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던 커리어 우먼이었다는 사실. 짱구 엄마는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짱구 엄마 가문은 나름 유서 깊은 교육자 집안이었는데요. 짱구 외할아버지는 무려 40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며 고등학교 교감으로 퇴직했죠. 최근엔 교육자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참교육자입니다. 짱구 외할아버지가 엄격하고 고지식한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짱구 엄마는 공부를 못해서 교육자가 되진 못했지만 첫째인 복미자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근무 중이죠. 이렇게 지역에서 알려진 교육자 집안이다 보니 짱구 아빠를 처음 봤을 때 우리 가문과 급이 안 맞는다고 결혼을 반대했다는 사실. 집안도 빵빵한데 어렸을 땐 한미모했는데요. 지금은 짱구에게 아줌마라고 놀림당하는 현실이지만 과거에는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농구부에서도 활동하고 연극부 생활도 한 핵인싸였습니다. 동창회 때는 짝사랑하던 남자가 고백하기도 했죠. 짱구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제 전문대에 진학하는데요. 대학 졸업 후 상경에 동산물산이라는 회사 총무과에 취업합니다. 이 회사도 서울에 위치하고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는 것 보면 떡잎상사 못지않은 대기업으로 추측할 수 있죠. 이렇게 나름 잘 나가던 복미선씨, 이때 짱구 아빠를 만나게 된 건데요. 자기가 좋아하던 연예인이랑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 후 가정에 집중하기 위해 좋은 커리어를 뒤로하고 회사를 그만둔 거죠. 모태주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성우 대본엔 뭐가 쓰여있을까? 그냥 아기가 별 의미 없이 응월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정해진 대사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게 본국 대본입니다. 따이야, 따이야 정확한 대사가 적혀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본은? 우리나라 더빙판도 비슷비슷하게 대사를 치는 것 보면 동일할 것 같네요. 우리나라 짱아 성우는 여민정 성우님, 짱구는 못 말려에서도 무려 1인 3역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짱아, 철수, 장난 그만해! 난 네가 멕시코를 가든 달나라를 가든 상관없어! 유리 엄마. 짱구 녀석이 제일 불안하단 말이야. 아이들 생각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와우! 네, 이게 무려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진짜 성우님들은 대단한 것 같네요. 짱구가 흰둥이와의 첫 만남 때 했던 얘기는 뭘까요? 맛있겠다입니다. 와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은 아니고 솜사탕 닮아서 맛있겠다는 건데요. 이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짱구네 집에 오면서 흰둥이의 순환시대는 시작됩니다. 산책 안 시켜주는 건 당연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는 것도 부지기수에 짱구랑 짱아한테 거의 맨날 시달리는데요. 이거 보세요. 오, 이건 너무 귀여운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한 번은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상한 놀이를 하는 짱구. 엄마의 강력한 주먹 돌리기의 여파로 맥주병이 쓰러지는데요. 흰둥이 사료로 그대로 쏟아집니다. 맛은 좀 이상하지만 배고프니까 순삭한 흰둥이. 술범벅 사료를 먹고 술에 취하죠. 자기가 무슨 사자라도 된 줄 아는 양 냉장고도 뒤지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행패를 부리는데요. 현실은 그냥 흰둥이. 난동을 부리다가 독수리로 빙의해서 2층에서 뛰어내리려다가 기절. 얼마 안 가 정신은 들었지만 하루 종일 숙취로 고생합니다. 현실에도 실수로 술 마시고 취한 개들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바로 응급실에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흰둥이 상황을 보면 실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술 마셔도 이해할 수는 있죠. 매번 가출하긴 하지만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걸로 보이는데요. 극장판 폭풍을 부르는 나의 친구 편을 보면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도 흰둥이 새끼들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흰둥이는 수명 때문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반전, 흰둥이가 안에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개의 기본적인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긴 하지만 기네스북에 26세까지 산 장수강아지도 등재된 것 보면 흰둥이도 이때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맨날 이런 음식만 주는 것 보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애들은 모를 짱구 아빠의 또 다른 비밀. 짱구 아빠가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것도 10년 넘게 담배를 피운 꼴초이죠. 국내에는 죄다 미방영됐지만 금연으로 내기하는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방영 당시인 90년대에는 담배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라서 짱구는 못 말려에서도 담배 피우는 장면이 주구장창 나오는데요. 방에서도 피우고 사무실 안에서도 피우고 심지어 애들 애니인 액션 가면 속 빌런도 담배를 피우고 있죠. 뭐 여기까진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 치고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선을 세게 넘었죠. 짱구 엄마가 짱아를 임신했을 때도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니요. 그래도 여기엔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짱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 컨디션이 안 좋은 짱구 아빠. 임산부인데도 아침을 차려준 짱구 엄마에게 반찬 투정을 합니다. 그것도 담배를 피우면서 말이죠. 힘들게 일하는데 신경 좀 써달라고 하자 짱구 엄마는 울먹이면서 임산부인 자기에게나 신경 써달라고 맞대를 합니다. 짱구 아빠는 아차 싶었는지 담배를 끄죠. 이 상황에도 웃으면서 점심 도시락을 정성껏 챙겨보내는 짱구 엄마. 기분을 아는
아는지 모르는지 또 빵이냐며 투덜댑니다. 이분 좀 맞아야겠네요. 뭐? 짱구 아빠도 이해줘야 하는 게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데요. 지하철에서 남자랑 입맞춤을 하질 않나, 프레젠테이션 때 짱구 때문에 망신을 당하질 않나, 사무실에서도 줄담배를 피워댑니다. 이에 유미씨는 설마 집에서도 피우는 거 아니냐고 일침을 날리는데요. 짱구 아빠는 급당황하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열어보니 감동의 편지가. 짱구 아빠는 이제야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고 역에서 내리는데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 짱구와 짱구 엄마가 마중 나온 거죠. 울컥한 짱구 아빠는 모든 게 미안하다며 사과합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집으로 향하고 조용히 담배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걸로 마무리. 이때 이후로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았는데요. 온천 여행을 걸어도 못 끊던 담배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한 번에 끄는 겁니다. 참 사랑스러운 가족이네요. 네, 이처럼 짱아는 시청률 치트키입니다. 시청률 올리는 치트키냐고요? 아니요, 시청률 떨어뜨리는 치트키이죠. 작품의 대대적인 변화로 전체 시청률은 올랐는데요. 정작 짱아가 등장할 때는 시청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극장판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OST 제목도 히마와리의 집. 짱아 첫 등장으로 엄청나게 광고를 했던 암흑대마왕의 대추적. 당시 극장판 최저 매출을 달성합니다. 간만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태풍을 부르는 나와 우주의 프린세스는 역대 최저 흥행 수익을 기록하죠. 왜냐고요? 짱아는 초창기 짱구를 뛰어넘는 빌런미를 자랑하기 때문이죠. 주인공급, 그것도 아기 캐릭터가 인기 없긴 힘든데요. 짱아는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그렇게 엄청나다는 짱구도 짱아 앞에서는 순한 맛일 정도. 아기인데 은근 성격도 안 좋은데요. 짱구는 대부분 실수로 난장판을 만든다면 얘는 일부러 난장판을 버리죠. 그러다 걸리면 순진한 표정으로 짱구한테 뒤집어 씌우기. 그렇다고 혼낼 수도 없어요. 뭔 말만 하면 울면서 생떼를 써대니 고구마만 쌓여갑니다. 아따아따의 담비와 함께 출산율 낮춘데 큰 공헌을 했다고. Anyway, 그래도 짱아는 태어난 지 겨우 8개월, 아직 1살에 불과하다고요. 짱아도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 틈만 나면 악당들에게 맞고 우주에도 끌려가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물론 가끔은 PTSD 오게 하지만 짱구 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짱아 사고치는 거 말고 귀여운 것도 많이 보여주시라고요. 과거의 순수학 짱구, 지금의 홀리한 짱구. 옛날 짱구 보면 눈에 초점도 없는 게 진짜 소름이죠. 이렇게 핵불당 마라맛이었던 짱구, 시즌이 올라가면서 점점 순한 맛이 되는데요. 지금은 뭐 딜을 날려도 귀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너무 순해진 게 문제이죠. 매운맛 개그에 익숙한 짱구 고인물에게는 재미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명불허전 짱구, 본국에서는 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것. 현재 시청률은 겨우 2%에 불과하죠. 초창기 높을 때는 4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5% 이상이었던 것 생각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짱구 폐지 위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몇십 년간 시청률 상위권을 차지하던 짱구, 시청률이 점점 내려가더니 10% 초반대를 터치. 이때 처음 폐지설이 불거졌죠. 그리고 여기에 라스트팡을 날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짱구 성우가 하차한 것. 이분은 무려 27년간 짱구를 열연한 성우인데요. 더 이상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차를 결정합니다. 짱구 목소리는 내기 정말 어려운 톤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것 보면 가령남 성우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집니다. 이 성우보다 20살이나 많은데 여전히 명연기를 펼치고 계시죠. Anyway, 짱구 성우가 마지막 연기를 보여줬던 30조 스페셜 에피소드, 국내에 미방영됐지만 엄청 감동적입니다. 여느 날같이 철수를 괴롭히고 초코비를 먹으면서 액션 가면을 보고 가족과 행복한 저녁을 보내는 짱구. 마지막으로 라는 대사를 남기고 마무리됩니다. 짱구는 언제나처럼 우리 곁에 있을 거라는 의미라고. 이 편을 마지막으로 후임 성우가 들어오는데요. 이분도 만만치 않은 베테랑 성우였지만 항의가 장난 아니었죠. 결국 시청률은 5, 6%로 또 한 번 반토막이 나고 결국 황금 시간대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옮기자마자 시청률은 또 반토막. 지금은 2, 3%대에서 머물고 있죠. 1%를 최후의 보루로 아슬아슬하게 방영 중입니다. 계속 하락하다가는 몇 년 안에 폐지, OTT나 극장판에 집중할 것 같다는 게 중론이죠. 도라에몽, 코난, 포켓몬 등 다른 장기 방영 애니도 시청률 고전을 겪긴 마찬가지인데요. 시대의 변화라지만 짱구 폐지라니 실감이 안 나네요.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진정한 빠방이로 임명합니다. 다음에 무슨 특집을 해볼까요? 마무리. 아직 떡잎 말방범대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유자차?